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스포츠의 세계 핵심을 꿰뚫는 분석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2026년 월드컵 과연 어떤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숫자 48. 48개의 국가가 격돌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축구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IFA가 월드컵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아 대륙에는요, 기존 4.5장에서 무려 8장 반으로 본선 진출 티켓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회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린 겁니다. 월드컵의 꿈을 꾸던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그야말로 레드카펫을 깔아준 셈이죠. 일각에서는 이런 파격적인 확대가 14억 거대 시장을 월드컵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FIFA의 큰 그림이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눈치채셨겠죠? 바로 중국을 위한 특별한 초대장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고 가장 좋은 VIP석까지 마련해줬는데 정작 그 주인공이 파티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그런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손님이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중국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축구 굴기라는 거창한 구호까지 외쳤던 그들이 이렇게 명백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지금부터 저 김준석과 함께 그 충격적인 실태와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모든 거대한 붕괴에는 반드시 그 시작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의 끝없는 추락,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알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때는 6월 5일, 장소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상대는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0대1 충격적인 패배. 이 한 판의 패배가 바로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낸 결정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1패가 추가된 평범한 경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8년 만에 중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게 무릎을 꿇은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치욕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강산이 3번 하고도 남게 변할 시간 동안 지켜온 자존심이 바로 이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패배로 중국은 4연패에 늪에 빠지며 C조 최하위로 추락했고 그들의 월드컵 꿈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실패. 그리고 바로 이 굴욕적인 패배가 지금부터 우리가 분석할 거대한 문제점들의 서막을 연 거대한 지진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중국은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이제부터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데이터와 팩트를 통해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경기장에서 드러난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기록을 보시죠. 9경기에 20골을 실점했습니다. 여러분,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꼬박꼬박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동네 축구에서도 나오기 힘든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수비 라인이 아니라 그냥 열린 문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 아닙니까? 그야말로 유리처럼 쉽게 깨져버리는 총체적 난국의 수비 조직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비만 문제였을까요? 천만에요. 공격은 더 심각합니다. 자신들이 한 수 아래라고 여겼을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나온 슈팅 숫자를 보십시오. 13대5. 5개입니다. 90분 내내 고작 5번의 슈팅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진 게 아닙니다. 그냥 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압도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개인 기량의 문제를 넘어서 팀 전체의 전술적인 이해도가 처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계획도 어떤 약속된 플레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은 전무했고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통제할 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11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하나의 팀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전술이 부족하고 기술이 떨어진다고 해서 38년 만에 패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굴욕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고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축구 IQ입니다. 공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경기를 읽는 지능,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부족했다는 치명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BBC가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 유럽 선수와 익명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중요한 순간에 축구 IQ가 부족하다.
어린 시절 본능적으로 배우는 창의성과 의사결정을 이곳에서는 보기 힘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뛸 수는 있습니다. 공을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을 잡았을 때 어디로 패스해야 가장 위협적인지, 언제 드리블하고 언제 슈팅해야 하는지 그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발짝씩 늦게 반응합니다. 이건 현대 축구에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구멍입니다. 뛰어난 하드웨어, 신체 능력은 갖췄을지 몰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경기 지능가 탑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도대체 왜 중국 선수들은 이토록 축구 IQ가 낮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기형적인 축구 발전 시스템, 이른바 거꾸로 선 피라미드 구조에 있습니다. 건강한 축구 시스템이란 넓은 유소년 기반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프로리그와 국가대표팀이 서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자국 리그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포지션, 특히 골을 넣어야 하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부 값비싼 외국인 용병들입니다. 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어린 공격수 유망주들은 뛸 자리가 없습니다. 치열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경쟁하며 골 감각을 익히고 결정적인 순간의 압박감을 이겨내는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골 넣는 법을 잊어버린 공격수를 키우고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기초 공사 없이 고층 빌딩을 짓는 격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돈으로 치장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썩어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발표해도 이 기형적인 거꾸로 선 피라미드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중국 축구의 미래는 오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전술의 부재, 선수들의 낮은 축구 IQ, 그리고 기형적인 유소년 시스템까지 중국 축구의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이 모든 증상을 만들어낸 진짜 병의 근원, 중국 축구가 앓고 있는 근본적인 병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그러나 이제는 마주해야만 하는 가장 뼈아픈 진실, 바로 영국의 BBC가 단 한 문장으로 그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리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축구 굴기 정책 아래 천문학적인 돈이 축구계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명장들을 비싼 돈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을까요? 누가 중국 축구의 방향키를 쥐고 있었을까요? 축구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BBC의 지적처럼 축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가, 바로 그 정치 인사들이었습니다. 축구의 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논리로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한 겁니다. 돈과 정치적 야망이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전문적인 전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거창했던 계획이 이토록 처참한 결과로 이어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인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전문성이 존중받는 깨끗한 축구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졌던 겁니다. 네, 뿌리부터 썩어버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언제나 이토록 가혹하고 처참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내린 결정의 후폭풍은 이제 경기장 안을 넘어서 중국 사회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 즉 팬심의 폭발입니다. 한 나라의 축구는 팬들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팬들이 이제 등을 돌리다 못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중국 팬들의 실제 반응을 보시죠. 분노해서 TV를 던졌다. 이럴 거면 대표팀을 해체하라. 그냥 축구를 포기하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기대가 무너지고 믿음이 배신당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혔을 때 터져나오는 처절한 절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억 인구의 자존심을 짊어진 대표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복해서 희망을 줬다가 빼앗아가는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에 지쳐버린 국가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14억 인민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결과가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뼈아픈 현실이 중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의 고립, 그리고 퇴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강팀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팀들에게 추월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굴욕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역사의 새 페이지를 썼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요르단이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막힌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월드컵 본선 8.5장, 중국을 위해 깔아준 레드카펫이라고까지 불렸던 그 엄청난 기회의 진짜 수혜자는 정작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달콤한 열매는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은 다른 나라들의 몫이었습니다. 중국은 그저 남의 잔치를 구경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명백한 퇴보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동안 중국은 홀로 과거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격차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는 이 뼈아픈 현실을 그들은 이제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총체적 실패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38년 만에 인도네시아에 당한 역사적인 굴욕, 9경기에서 수만 골을 내준 종이장 같은 수비, 한 수 아래의 팀에게 슈팅 숫자에서조차 압도당한 무기력한 공격, 축구 IQ가 실종된 선수들, 기초공사도 없이 꼭대기만 쌓아 올린 거꾸로 선 피라미드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정점에 있는 비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썩어빠진 시스템까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중국 축구의 문제는 단 한 번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도 아니었고 월드컵에 대한 야망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미 온몸에 퍼져버린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고질병이었습니다. 그토록 외쳐대던 축구 굴기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강정이었고 아무런 울림도 없는 공허한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금 같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외부의 그 어떤 적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그 기회를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네, 저 혼돈과 좌절의 현장을 보고 있자니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여러분, 이 위대한 업적은 결코 거저 얻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맺은 결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린 수많은 지도자들과 스태프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세대에 걸친 우리 태극전사들의 꺼지지 않는 투지와 멈추지 않았던 노력,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가장 값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시청자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중국 축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전문가적인 의견을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하며 이 문제의 본질에 더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고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석이었습니다.